네, 안녕하세요. MC 까나리입니다. 2021년도 마지막 온라인 고민 상담소이자 네 번째 따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석성은 멘토님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자, 멘토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재학 중인 석성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이런 코로나 시국에도 따봉을 통해 만날 수 있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오늘 오신 전문가 강사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엠 심리상담 연구소 소장님이자 마포구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로 계시는 이주영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포 아이센터에서 상담하고 있는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매주 청소년들의 집이나 그리고 센터에서 인터넷과 관련된 주제로 상담하고 그 방법들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사님께서 자기소개를 할 때 힌트가 딱 들리셨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인터넷 중독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청소년 사연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우리 석성은 멘토님 읽어봐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진 이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중학교 때부터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을 보게 되고 수업 시간이나 학원에 가서도 손에서 못 놓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계속 게임만 하는 건 아니에요. 게임은 주로 PC방이나 집에서 컴퓨터로 많이 하는 편이고 핸드폰으로는 유튜브 영상이나 웹툰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멈춰지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그만하자 하는데도 잘 안 되고요. 집에서 숙제를 할 때도 뭔가 불안해서 유튜브로 남들 공부하는 영상을 돌려놓거나 친구들끼리 화상을 켜놓고 잡담하면서 해야 마음이 편해요. 하다 이젠 화장실 가거나 밥을 먹을 때도 저도 모르게 핸드폰으로 손이 가서 쓸데없는 거 검색하고 헤어나오질 못하겠어요. 계속 보다가 가끔 정신이 들면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요. 저 중독된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네, 뭔가 공감도 살짝 되면서 걱정도 되면서 여러 가지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사연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주영 선생님, 네.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저는 요즘 사실 가장 많이 듣는 얘기라서 좀 아이러니하게도 좀 친숙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게 혼자만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나만 특별하거나 특이하기 때문에 겪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이 다 요즘 가지고 있는 문제라서 너무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좀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해결 방법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자로서 판단을 해보면 우선 이 내담자는 자신이 뭔가에 지금 중독이 되어 있다라고 자기 인식을 좀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인터넷 관련된 어떤 여러 용어들 있잖아요. 뭐 인터넷 중독, 뭐 인터넷 과의존, 뭐 혹은 뭐 과다 사용,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전문가 선생님 오셨으니까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먼저 알아보고 이거에 대해서 개입을 하면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 용어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은 이제 인터넷 중독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과의존이나 인터넷 과다 사용 정도로 용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독이 될 만한 기저를 없애는 데 의의가 있지만 그쵸. 사실 인터넷은 그냥 아예 그것들을 없애거나 활동을 안 시키는 것에서 답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중독이란 단어 아니면 뭐 나는 중독자야 이런 단어보다는 좀 내가 많이 쓰고 있고 좀 의존이 심하다라는 표현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정도로 내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중독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너무 심각하게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그 인터넷 중독이라는 이 표현보다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인터넷 과의존이랄지 아니면 뭐 과다 사용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범주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개입을 시작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사연을 들어가기 먼저
우리 멘토님은 하루에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얼만큼 되고 또 주로 어떤 걸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그 화면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그리고 같이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나는 몇 시간 해요, 그리고 어떤 걸 주로 봐요 라고 막 올려주시면 저희가 가장 심각하신 분에 한해서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을 약 5시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5시간요? 아, 네, 조금 많이. 24시간 중에? 네. 야, 네, 그쵸. 근데 5시간 정도 사용하는데 주로 뭐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걸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고, 그리고 번외로 밤에 자기 전에 누워서 웹툰을 본다거나 유튜브 이렇게 예능 영상 같은 거를 보면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데 그 5시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우리 까나리 MC님은 얼마나 사용하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저는요, 안 봅니다. 농담이고요. 저 농담이고요. 저도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저는 SNS 보거나 아니면 좀 정보를 많이 찾는데 시간을 할애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네. 인터넷 과의존하고 과다 사용 정도가 되게 심각하다, 안 심각하다, 네.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구분하거나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자가 진단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검사나 진단이 있긴 한데 가장 쉬운 것은 내가 지금 이 스마트폰을 바로 끌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이 스마트폰 대신에 할 수 있는 대안 활동이 존재하느냐, 내가 심심할 때마다 폰을 꺼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뭐 심각할 정도로 여기에 돈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네, 다른 활동 대신에 스마트폰에 자꾸 의존하게 되는가라는 기본적인 질문들만 던진다면 네,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 이게 지금 아까 서두에 우리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안 하고의 어떤 과의존과 의존 아닌 거의 차이는 이게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방해를 하느냐, 네. 못하느냐, 이게 핵심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얼마나 인터넷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게 과연 내가 끊을 수 있을 때 끊어지는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마치 개미불, 개미지옥? 뭐라면 파리지옥? 막 구렁텅이 들어가는 것처럼 빨려 들어가서 막 이렇게 계속 하게 되느냐, 이 조절이 가능하냐, 이 여부를 조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사연 속에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 문제가 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이거는 조금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지 그냥 저는 많이 써요 보다는 지금 이 사연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데 폰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단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유튜브나 웹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유튜브랑 웹툰의 어떤 게임보다 좀 위험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많은데, 사실 저는 게임보다도 훨씬 위험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단순히 재미나 시간을 때우기 위해 하는 활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웹툰이나 유튜브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위험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흔히 유튜브나 웹툰보다 게임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그렇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새로운 접근인 것 같아요. 네. 저도 한 번도 이게 다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게임이 더 위험하다, 이런 인식들이 아마 있을 텐데, 유튜브, 웹툰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할 수도 있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라고 판단하는 거는 정말 새로운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그런지. 게임은 사실 굉장히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력 차이도 있고, 그리고 그렇죠. 네, 들어갔을 때 같이 함께할 친구들이 없으면 재미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게임은 실제로 그 한 게임만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그 게임에서 즐거움을 찾는 게 어떤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부 모바일 게임 같은 데서는 사실 확률을 조작하거나 아니면 매번 플레이를 할 수 없도록 뭔가 제약을 걸어놓거든요. 네, 그런데 웹툰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런 모든 제약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쵸. 심심할 때 무의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꺼내는 일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서도 어떤 시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게임보다는 오히려 유튜브나 웹툰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나 웹툰은 어찌 보면은 어떤 접근성 네. 이런 것들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네. 게임보다 조금 더 네. 심각하고 위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사실 저도 유튜브를 되게 자주 보고 잘 보는 편이긴 해요. 왜 그런지 지금 우리 전문가 선생님께서 네. 얘기를 해주시니까 조금 알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접근성도 편하고 쉽게 솔직히 클릭 한 번만 하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많이 하시죠? 네, 좋아해요. 짤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막 꼬리를 물고 이렇게 맞습니다. 해서 별다른 어떤 뭐 컴퓨터를 키거나 이런 거 없이 손에 있는 핸드폰으로 쉽게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낫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네. 선생님 게임, 뭐 네. 유튜브, SNS 이런 거에 쉽게 막 우리처럼 네. 몰입되고 네네. 의존되는 어떤 청소년들의 어떤 공통된 네. 특성들이 혹시 있을까요? 과이종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존감이나 성취 경험에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인터넷에 빠져드는 것들은 현실 세계에서 뭔가 불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현실 세계에서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뭔가 성취를 많이 하게 되면 특별히 거기 빠질 이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것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답답함을 느꼈을 때 인터넷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얻어낸 성취를 가지고 본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간 통제라든지 지금 많이 쓰니까 위험해 안 써야지라기보다는 도대체 내가 인터넷을 왜 많이 쓰고 있지? 내가 여기에 왜 빠져들고 있지? 라는 좀 본질적인 질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인터넷을 과의존하는 친구들에게 해주실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정확한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청소년들한테 목표 설정을 하라고 하면 굉장히 위대한 사람 아니면 되게 좋은 직업, 좋은 학교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많은데 사실은 일주일, 1년 이런 식으로 좀 단기 목표들을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내가 어떤 것들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대안들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취미들도 좋고 아니면 공간이나 사람들을 만나서 내 목표들을 탐색해 나가고 설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제안을 해주신다면? 네. 이게 좀 기본적인 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습관? 네. 특별히 얘기하면 유튜브나 웹툰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사실 유튜브나 웹툰은 그 자체의 문제보다는 보고 난 뒤에 같이 뜨는 추천 영상들. 맞아요. 네. 끝나고 맞아요. 그쵸? 계속 떠요. 관련 영상. 맞아요. 그리고 다음 영상 이런 맞아요. 게 계속 뜨거든요. 맞아요. 네. 웹툰도 요즘은 다 웹툰이 돈이 되기 때문에 추천 웹툰들이 같이 뜹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결정을 해야 할 것은 나는 구독한 거 외엔 보지 않겠다. 아니면 내가 웹툰이나 웹소설을 볼 때 정확히 내가 찾아보는 웹툰과 웹소설 아닌 경우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는 것들의 기준점들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면 그런 보통 쉽게 유혹에 흔들리지 않거나 좀 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집에 이제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베이불 땡땡땡이라는 그 팽이 만화가 있어요. 근데 매주 금요일만 봤어요. 지금까지 2년 동안.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매주 금요일만 보는구나라는 걸 인식을 해가지고 금요일 이외에는 다른 날은 찾지를 않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내가 그 관련된 영상 그거 말고는 그 주제 말고는 다른 거는 구독하지 않고 이어보지 않고 추천 영상도 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는 어떤 이 생활 속의 경험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렇죠. 맞는 거죠. 그렇게 하고 사실 너무 심각하다 싶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만 끊는 것도 좀 도움이 되는데요. 가능해요?
이게 네, 진짜 어렵죠. 시험 기간에 막 도전해보고 그런데 사실 마음은 좀 네. 그러고 싶은데 그게 또 지켜지는 게 굉장히 그 일주일이 되게 길게 느껴지고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막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일주일을 끊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음 편에 대한 궁금함을 없애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웹툰, 웹소설은 보통 한 주씩 연재되고 네. 유튜브도 거의 한 주씩 업로드가 되는데 네네. 그것들을 한 번만 끊으면 그 궁금함이 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예약을 하는 거죠. 나 이거 이번에 유튜브 볼 거야. 근데 내가 1시간 정도 볼 거고 아니면 요 편만 볼 건데 더 보면 얘기 좀 해줘. 라든지 나는 뭘 볼 건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 조절이 어려울 때 다른 어른들이나 뭐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제 조언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하면 조절할 수 있는 조금 능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되게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어렵게 모셨으니까 끝까지 빼먹어야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너무나 중요하고 감사하긴 한데 혹시 더 중요하고 이런 거는 꼭 모든 이 대상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좋은 말씀이 조금 있을까요? 사실 그래서 시간 조절 뭐 아니면 스마트폰을 내 손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삶에서 얻어야 될 것들을 얻고 있느냐? 네, 내가 내 삶에서 만족할 만한 일들을 누리고 있느냐? 내가 무언가를 향해서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계속 던져야 하고요. 그것들이 된다면 사실은 스마트폰이 자연스럽게 조절될 겁니다. 만약에 시간으로만 따져서 중독의 여부를 결정한다면 사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다 중독자들이겠죠. 네. 다 중독자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줄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아마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아이고, 그러면 진짜 사실 그래요. 저희 상담복 센터로 내방하는 친구들 중에 인터넷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제 중독이라는 용어를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네. 과의존하는 친구들이 네.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 다 이제 초기 이제 면담을 통해 가지고 이 친구는 중독 관련된 어떤 심각한 어려움이 있구나, 과의존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하면은 연계 조치해서 이제 지도도 받고 또 연계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저희 센터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방금 얘기해주신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인터넷 중독 예방 센터랄지 그러니까 아윌 센터라고 얘기하셨지만 아윌 센터랄지 상담복지 센터랄지 이런 기관을 이용을 해주시면 앞서 얘기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 이외에 근본적인 부분들도 같이 해결을 좀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청소년 사연자를 포함해가지고 아까 또 많이 얘기는 했겠지만 이 앞으로도 이제 우리 인터넷 같이 없이 살 수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안전한 인터넷, 안전한 어떤 게임 이런 문화들을 같이 살려나가고 함께 하기 위해서 이 혹시 선생님께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인터넷 활동이라는 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거기서 성취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게임에서 아이템을 얻는다 하더라도 누군가 또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쵸. 네, 거기서 내가 무언가를 얻었고 내가 거기서 사람들과 진솔한 얘기를 나눴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실제 삶에 사실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것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게임이 너무 자랑스럽고 내가 이 게임에 대해서 정말 자랑하고 싶다면 그러한 활동들을 매주 SNS에 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피드들이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지 정말 내가 생각한 것만큼 대단히 사람들이 나를 높게 보고 있으며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아니라면 실제 삶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별 볼 일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 게임상의 나랑 그리고 인터넷상에서의 나와 실제 삶의 내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고 내가 지금 봤을 때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도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대단한 것들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삶에서 조금의 변화를 찾으시고 산책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을 조금 전환하는 시간들을 가지신다면 아마
1년 또 2년 또 1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 중에 일부를 쟁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다 맞는 말 해가지고 네. 할 말이 그렇죠. 없긴 한데 네. 사실 맞아요. 너무 맞는 말이시고 아니 근데 게임하거나 네. 이런 인터넷 다른 과의존 웹툰 많이 보고 네. 유튜브 많이 보는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솔직히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네가 하는 행위들을 하루에 하는 행위들을 매번 SNS에 올려봐라. 네. 어떠한 피드백이 들을까? 네. 본인도 알 거예요. 그렇죠. 좋지 않은 피드백이 네. 들 거라는 거를. 아, 근데 참 과연 그게 내 삶에서 남는 행동인지 아닌지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피드백을 듣느라는 거는 되게 직접적이고 아주 지혜롭긴 한 건데 네. 뭐 안 좋죠. 그래서 네. 네, 좋은 말씀 너무나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 작은 것부터 조금 실천을 해서 아까 지금 산책도 얘기하시고 다른 기본적인 어떤 행위들을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아주 지혜롭게 잘 말씀해 주시는데요. 참 잘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자, 오늘 또 퀴즈를 아니 낼 수가 없죠. 자, 오늘은 특별히 그전까지는 저희가 이전에는 10명의 선착순 분들에게만 선물을 줬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이다 보니까 무려 50% 증감해서 15분 선착순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맞추시고 댓글에다가 답을 적어주시면 우선순위를 뽑아서 물론 정답 맞춰야 되겠죠. 우선순위를 뽑아가지고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오늘 이주영 선생님께서 인터넷 과의존 예방을 위한 뭐 개인적 노력과 뭐 환경적 노력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스스로 인터넷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시도해본 노력 한 가지를 댓글창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바로 15명 뽑아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해주세요. 자, 지금 최초로 서술식 답변이고요. 자기 탐색 답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진솔한 답변, 이런 노력을 한번 해봤다. 저런 노력을 해봤다.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들한테는 되게 좋은 어떤 제안이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5시에 고정 댓글에 선정자들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내일 6시에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메일로 관련해서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고도 속상하고도 정말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방송이 너무나 좋고 저희가 이제 뭐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상도 받은 방송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끝났어요, 올해. 올해 끝났는데 조금 그래도 섭섭한 마음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전문가 선생님과 우리 멘토님의 어떤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석성은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스스로가 인터넷 과의존 증상은 없는지 예방은 잘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었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도 처음에 사연을 듣고 제가 몇 시간 사용하시나요? 하는 딱 질문을 들었을 때 이거 솔직하게 말해야 되나? 나도 혹시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이렇게 오늘 소장님 말씀을 상담사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어쩌면 과의존을 하고 있는 대학생일 수도 있겠다 하면서 자기 반성의 시간도 조금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유용한 정보를 전해주신 네. 이주영 선생님은 어땠는지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청소년들이 아마 쟤 또 정답만 말한다. 네, 말이 쉽지, 네가 해봐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나 지금 많이 쓰는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인식하고 하루 만에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사실 목표를 찾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면 사실 어렵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싸우는 것만큼 저도 현장에서 더 많이 고민하고 같이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 비대면 그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사업이 시작이 되고 그 저희가 이제 은평구에 있는 청소년 그리고 또 여러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해야 조금 도움을 보다 많이 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고민으로 탄생한 게 이 온라인 고민 상담소거든요. 그래서 이 고민 상담소를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영역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여기 모셔서 이제 진행하셨던 그동안에 이제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꼭 여러분의 삶에 녹아져서 건강한 청소년이 될 수 있는 그날이 되도록 저희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고민상담소 하면 네. 따봉 해주시면 돼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온라인 고민상담소 따봉! 반갑습니다.